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부자가 되기 위한 대화의 기술 경청. 경청을 먼저 배웠고요. 이제 대화의 기술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경청에 이어서 대화를 배울 건데요. 먼저 경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경청, 기초 경청은 뭐라 그랬어요? 세 가지다. 첫 번째 고가 뭡니까? 눈을 마주치고, 두 번째 고가 뭡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세 번째 고가 뭡니까? 끝말을 따라하거나 키워드를 따라한다. 배우셨죠? 자, 이게 훈련이 되신 분들은 이제 이것을 하시면서 주의할 점은 자기중심적인 경청을 하지 말라. 이해되시죠? 자기중심적 경청이 뭡니까? 친절하고 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상대방에 집중하냐고 딴짓하면서 듣는 것, 그죠? 상대방의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격을 가할 허점을 찾는 행동, 특정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 쉼표를 찾아서 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다음 말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질문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화가 나서 입을 꽉 다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 경청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반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적 경청을 해야 된다고 배웠죠? 두 번째 상대 중심적 경청은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아이 컨택, 눈을 바라봐야 된다. 첫 번째 얘기했었죠, 기초에서도. 두 번째,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이제 아이 컨택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3고와 더불어서 눈을 마주 고개를 끄덕이고 끝말 따른 걸 더불어서 해야 될 게 밀러링, 두 번째가. 밀러링이 뭐라 그랬어요? 밀러는 거울이죠. 거울처럼. 움직이면서 말하면 나도 움직이고, 빨리 말하면 나도 빨리 말하고, 천천히 말하면 나도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죠? 세 번째가 뭡니까? 페이싱, 호흡. 숨을 들어 마시면 나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면 나도 내쉬고, 빨리 들어 마시면 맞춰주고, 더 빨리 하면 더 빨리 해주고,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고, 이해되시죠? 음조까지 맞추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면 나도 높여서, 그죠? 낮춰서 나도 낮춰서, 리드미컬하게 나도 리드미컬하게 하는 거죠. 자, 네 번째가 뭡니까? 백트래킹. 백트래킹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끝말을 따라하거나 키워드를 적절히 반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이 컨택, 밀러링, 페이싱, 백트래킹, 이 네 가지가 두 번째 중급에서 상대 중심적 경청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수준의 고급 경청인 마지막 최고의 경지, 직관 경청. 아까 오프라 윈프리가 제법 잘하고 있는 그 스킬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상대의 말을 잘 듣는다, 아니면 감정을 듣는다. 뭐가 맞아요? 네, 감정. 그래서 두 번째 뭘 듣는다? 상대방이 가려고 하는 의도, 즉 방향을 듣는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 방향과 의도. 방향이라는 건 의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 그럴 때는 의도예요. 방향을 듣는다. 세 번째는 뭐를 듣는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에게 화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울고 있거나 분노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성, 그죠? 그의 탁월성을 경청한다. 탁월성이 없는 사람은 탁월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에 계속 불만족스러운 불평, 불만만 계속 보인다. 그럼 그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훌륭하지 않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탁월한 부자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물로 본다. 보물은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러나 보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뭐다? 내가 아직도 보물로 가득 차지 않았다. 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사인이에요. 나에게 어떤 것이 부족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만약에 고통이 너무 크다면 내가 작은 신호로 왔을 때 센시티브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으라고, 부자가 되라고,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신앙이 없다면 우주가 합력해서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일밖에 없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청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은 듣는 것, 말하는 것 두 가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듣는 것에 이어서 이런 듣는 것이 된 상태에서 이제 대화의 스킬, 말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고전 철학 이런 독서를 통해서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평범한 사람을 1%의 영재로 1%의 영재들을 0.1%의 탁월한 영재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동서고금의 고서들을 살펴보면 정말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문으로 대화를 합니다. 질문으로 대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했던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는 가장 그가 남긴 탁월한 업적은 뭐냐면요. 질문이에요. 대화를 질문으로 하면 상대가 똑똑해지고 지혜로워지고요. 대화를 나에게 질문으로 던져서 나를 사색하게 하면 내가 평범한 두뇌에서 영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대화란 질문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란 질문인데 이 질문을 때에 맞는 좋은 질문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탁월하게 바꿔서 사람을 성장시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들을 때는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키워드나 끝말을 따라하면서 이제 질문을 배우십니다. 자,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기초 단계의 대화의 기술에서 배워보실 것은 드세이저 박사와 더불어서 이 코칭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적 질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꼭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만약에 자고 일어났어요. 딱 눈을 떴습니다. 떴더니 세상에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었던 놀라운 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대답해 주세요. 저기 계신 분은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네요. 로또 30억 당첨. 그렇군요. 로또 30억 당첨.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또 30억 당첨이 일어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신 그분에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에게 30억은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내 삶에 있어서 30억이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자,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들어보니까 제가 사실은 주부시네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부인데 남편과 정말 행복하게 살았고 남편이 사업도 잘 돼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는데 글쎄 남편의 그 회사가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아서 지금 6개월째 남편과 이별한 채로 살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30억 로또가 당첨되면 다시 이제 집을 합치고 뭐 부채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30억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셨네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기적을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면 기적이라고 하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대답하시네요. 아까 그분인데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대요. 부자가. 그렇군요. 도대체 나에게 얼마, 예를 들면 몇 년 안에 얼마의 돈이 들어오면 내가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역시 3년 안에 30억을 벌고 싶대요. 야, 대단하시네요. 3년 너무 짧다고요? 아무튼 좋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기적이죠. 3년 안에 30억이라는 현금이 내 은행 잔고에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났다. 좋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나에게 30억의 현금은 왜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들어봅니다. 역시 비슷한 질문이네요. 그 돈으로 이제 위험하지 않은 재테크를 통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남편과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오늘 저하고 코칭을 받아보신다면 로또 30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3년 안에 30억을 재테크를 통해서 버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질문을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어떤 것으로 코칭을 받으시겠습니까?
로또요? 두 번째 걸로 받으시겠다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년 안에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코칭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기적 질문이에요. 자, 기적 질문이란 뭡니까?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엉뚱한 질문이 뭐예요? 자고 일어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글쎄, 내가 그토록 원하던 그것. 그런데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했던, 차마 생각조차 입에 닿지 않았던 어떤 것, 무엇입니까? 로또 30억 당첨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깊이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왜 그토록 소중합니까? 라고 하는 인생의 깊이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글쎄, 우리 남편이 중소기업을 해서 나름대로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부도가 나서 30억 정도의 돈이 있으면 모든 걸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 6개월째 이별한 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은요,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코칭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보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3년 안에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통장에 잔고에서 볼 수 있으면 이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물어봅니다. 왜 중요합니까? 역시 이제 현실적인 자금을 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의 기적 질문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코칭을 받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 선택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것으로 하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기적 질문은 기적이라고 하는 정말 그 내 안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포기했던 어떤 우리 안에 있는 열정 같은 것, 꿈 같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스킬은 다른 말로는 열정 질문이라고도 말합니다. 열정 질문. 왜냐하면 이 질문을 잘 쓰면 열정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